형체를 피시오. 채점하는 사람 채점하시고요. 질문 받을게요. 5번. 13번. 13번. 5번부터 봅시다. 자, 5번에 그림판은 질량의 m일물질 A가 빗면의 P점을 속력 V로 지나며 등가 속도 측정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가와 같은 빗면의 Q점의 질량이 2m의 물질 B를 가만히 놓았더니 P점을 속력 VB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Q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P점을 다시 속력 VA로 지난다. 등가
등가속도 운동 나오면은 VT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되죠. AB VT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A는 P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차원 속력이 V. 그럼 얘는 P점에서 출발을 할 때 위로 올라가면서 느려지는 운동 하겠죠? 느려지는 운동 하다가 차원 속력 V로 출발해서 Q점에 도착을 할 건데 Q점에서 정지. 그리고 나서 운동 방향 바뀔 거고 운동 방향 바뀌면은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P점으로 돌아올 텐데 이때 속력이 VA래요. 그 다음에 B. B는 Q점에 B를 가만히 놓았대. 그러면은 차원 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고요. 0으로 출발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한 다음에 P점에 VB의 속력으로 도착을 했다. 여러 개 걸어주면 되겠네. 지금 보면은 가나 둘 다 같은 빗면이죠. 같은 빗면이면은 항상 가속도 동일.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 동일한 거 알 수 있고요.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미지수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A를 먼저 보면은 A가 P점에서 출발해서 Q점까지 갔어. 그 다음에 Q점에서 다시 P점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이 어떨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 위로 올라갈 때랑 아래로 내려올 때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느려지는 정도랑 아래로 내려올 때 빨라지는 정도가 동일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랑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당연히 똑같겠죠. 이해가 되고 있어? 똑같은 정도로 속력이 변할 거니까 똑같은 만큼 이동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시간만큼 걸리겠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가속도 동일할 거고 똑같은 거리니까 시간 똑같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시간만큼 걸릴 거고 그러면 가속도 동일하니까 VB는 결국엔 VA랑 똑같겠네. A가 Q점에서 0으로 출발해서 T만큼 내려왔을 때 속력 VA. B가 0으로 출발해서 T만큼 내려왔을 때 속력 VB. 당연히 가속도 똑같으면은 그때 속력 똑같겠죠. 그래서 나중에 P점에서의 속력이 동일해질 겁니다. VA와 VB는 똑같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A만 봤을 때 A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속력이 V였고 낮은 속력이 VA가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줄어드는 속력 변화 그리고 나중에 속력 변화 당연히 속력 변화 똑같죠.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니까 같은 빗면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 똑같으니까 얘네도 결국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 VA랑 VB는 같다. 기억 틀렸고 니은 VA, V 똑같다. 맞고요. 디귿
A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Q점에서 P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시간은 같다가 돼. 답은 니은만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기 전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 저항에 의해 연직 위로 사람과 낙하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A이고 사람과 낙하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B이다. 그림 나는 FA와 FB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질량은 60kg이고 15초 이후에는 FA와 FB가 같다. 지금 FA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FB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바뀌고 있는데 0에서 6초까지를 보면은 0에서 6초까지는 FB의 크기가 더 크죠. 그 다음에 6에서 15초까지는 FA의 크기가 더 크네.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 나와져 있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뭐를 의미하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죠.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거 두 개 힘의 방향이 반대잖아. 따라서 충격량의 방향도 반대야. 그러면은 전체 충격량을 구해주려면은 충격량을 빼줘야겠죠. 이해가 되고 있어? 자, 물체가 있는데 위쪽으로는 10N의 힘을 받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4N의 힘을 받고 있대. 충격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알짜 힘을 6이라고 해서 충격량 구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의 차이로 충격량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충격량 구할 때 이 사이의 면적을 구해주면은 충격량 구할 수 있습니다. 0에서 6초 동안은 FB의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을 거고 이때 충격량의 크기 6 곱하기 500 3000만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6에서 15초 동안은 FA의 방향으로 충격량 받고요. 뭐냐 9 곱하기 600 곱하기 2분의 1 2700 그러면은 0에서 15초 동안 받은 총 충격량 0에서 6초 동안은 FB의 방향으로 받고 6에서 15초 동안은 FA 방향으로 받아. 방향이 반대네. 그러면은 총 충격량 이것도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FB 방향으로 충격량
있었다면 15초일 때 사람의 속력을 구하시오.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충격량을 통해서 속력을 구해라. 즉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의 관계를 알고 있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충격량은 M 델타 V. 근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네. 처음 속력 0이구나. 근데 이때 질량이 60이다. 이게 300이네. 따라서 속력은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가사실을 갖다 놨는데요. 빨리 써세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어때요? 오늘은 68페이지 진도 나갈 겁니다. 건데요. 에너지랑 항상 같이 나오는 게 1입니다. 그래서 1 에너지 같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1이랑 에너지 정의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한 거다. 즉 일을 했으면은 그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로부터 일을 받았다라는 거는 반대로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서로 상호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에너지와 일을 같이 볼 거고, 일 먼저 볼게요. 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선 일은 기호 W로 쓰고 단위는 줄. 기호는 W, 단위는 줄.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힘이 필요해요. 힘. 그리고 힘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킬 건데 그때 무조건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서가지고 물체를 열심히 밀었어. 근데 이 물체가 너무 무거워서 안 밀린 거야. 이동을 안 한 거야. 근데 나는 힘을 줬잖아. 근데 얘 이동 안 했어. 그럼 나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 안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이동을 해야지만 일을 한 거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과학에서의 일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힘이랑 이동 거리가 무조건 나란한 성분이어야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밀었어.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야. 이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힘의 방향이랑 이동거리의 방향이 나란해. 그럼 얘는 일을 한 거야. 그치? 근데 나란하지 않고 수직일 때가 있어. 수직일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이 의자를 들어볼게. 지금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의자를 내가 들어 올렸어. 그럼 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줬어? 위로. 위쪽. 의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어? 위로. 위로. 그럼 힘이랑 이동거리 나란하네. 일했죠? 그럼 나 지금 힘 계속 주고 있지? 네. 근데 내가 이걸 들고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그럼 이동 거리가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죠? 근데 나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위쪽이죠? 힘이랑 이동 거리가 수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을 안 했다라고 봐야 돼요. 왜요? 왜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물리에서 일을 정의 내리기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수직인 거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이동할 때 그때는 보통 일을 안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언제 일을 안 하냐면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때. 자, 계단을 올라갈 때 사람은 중력에 대해서 위쪽으로 일을 해요. 위쪽으로 일을 하는데 계단 올라가려면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위로 갈 때는 일을 해. 근데 수평으로 갈 때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 일의 양을 구해주려면은 이 이동 거리를 다 구해주면 안 돼. 이때는 수직의 이동 거리만 구해줘야 돼요. 수평으로 갈 때는 일을 안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랑 이동 거리가 나란할 때만 일을 한 거다라고 봐줘야 되고요. 힘이 0이거나 혹은 이동 거리가 0이거나 혹은 두 개가 수직이거나 그럴 때는 일이 0이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했다.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고 비스듬하게 작용하게 되면요. 이 힘을 두 개로 나눠주면 돼요. 한 개는 이동
V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로 넘어갈 건데 에너지는 결국에 E를 받아야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식을 세울 때 E를 같이 생각을 해줄 거야. 1의 식으로 에너지 식 도출해 낼 건데 만약 도출하는 게 어렵다. 그럼 그냥 에너지 식 외우면 되고요. 도출하는 게 난 더 쉽더라. 그럼 도출하는 걸로 기억해도 되고요. 자, 에너지는 총 3가지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2개로 나눠서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같은 거 탄성력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얘는 그냥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먼저 볼게요. 맨 처음에 운동을 안 하고 있던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던 물체가 있었어요. 그 물체에 내가 힘 F를 주고 S만큼 이동을 시켰어. 즉 E를 해준 거죠. 에너지가 없던 물체에 E를 해줬어. 그러면은 내가 E를 해줬네. 이 물체는 E를 받았어. 즉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죠. 그러면은 E를 해줬으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 얘는 에너지가 생길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가 해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힘은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F는 ma 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동을 할 때 나중에 속력이 V가 되었대요. 그럼 내가 여기에 A 대신에 A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니까 기울기 T분의 V랑 똑같잖아. A 대신에 T분의 V를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여기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랑 똑같죠?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VT S 대신에 2분의 1 VT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면요, 물체는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랑 똑같이 단위 줄. 얘는 그냥 증명 과정이고 증명 과정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2분의 1 mv 제곱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증명 과정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따라왔어?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해볼 건데 얘를 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냐면 포텐셜이 영어로
바로 잠재적인이란 뜻이에요. 잠재적인. 즉 잠재적인 에너지,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를 가진 물체가 있어. 그럼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얘를 내가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요. 이 밑에 못을 하나 놓고 자유낙하 시키면은 얘가 내려가서 이 못을 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일을 했다? 라는 거는 얘가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치? 일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얘는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얘는 잠재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이때 얘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근데 높이에 있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 있지? 중력. 중력 어떻게 구해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 힘 대신에 중력 넣어주고 이동 거리 대신에 높이만큼 이동하니까 h. 위치 에너지는 mgh. 결국 다 똑같은 식이에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mgh.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보면은 우선은 탄성력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내가 용서를 있었는데 용서를 이렇게 잡았다가 탁 놓으면은 용서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용철이 가지는 에너지를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탄성력의 정의는 용철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용철을 내가 잡아당기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유용철을 반대로 압축시키면은 다시 원래대로 튀어나오고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성력의 방향을 한번 보자. 자,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럼 이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이거 놓으면은 용철 어디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죠.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내가 용철을 안쪽으로 왼쪽으로 압축시켰어. 놓으면 용철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탄성력은 내가 변형시킨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변형시킨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조금 시키는 거랑 변형을 많이 시키는 거랑 언제 힘이 더 강할까? 변형을 많이 시켜.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탄성력은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탄성력은 변형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탄성력 F는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얘는 용수철 상수값 그리고 변형 길이 F는 마이너스 KX.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 그래서 변형 길이가 커질수록 탄성력은 강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볼 건데 지금 변형 길이에 대해서 힘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변형을 시킬수록 힘 강해지니까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힘 곱하기 변형 길이잖아. 근데 변형 길이는 똑같은 말로 이동 거리라고 해도 무관하죠. 결국에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게 힘 곱하기 이동 거리 2.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프 변형 길이에 대한 힘 그래프 그려봤더니 정비례 그래프 나오게 되고 이때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 힘 곱하기 변형 길이. 근데 변형 길이가 이동 거리랑 똑같다. 그래프 봤더니 힘 곱하기 이동 거리네. 결국에 2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1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 면적 구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힘 곱하기 변형 길이. 근데 탄성력 대신에 kx 곱하기 x 하면은 2분의 1 kx 제곱.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아까 말했듯이 증명 과정이 어려우면은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mgh.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안 기억시켜서?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69페이지 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여성대 에너지 보존 들어갈게요.